시사집배송이 전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하드슈 바로 배송 합바입니다. 오늘 김석 사무총장님이 가져오셨네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죠. 예. 2022학년도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 평가가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아이들 긴장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대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예. 대해서도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번 합바에서 좀 다뤄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예, 이제 수험생들 같이 좀 나오고 네. 이제 학부모님들, 부모님들, 이제 수험생들 다 긴장된 마음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저는 아직 제 애기들은 어려가지고 네. 예. 곧 와요. 저는 둘째가 고등학생이라서 남의 일이 아닌데요. 수능은 끝났지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입시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번 수능의 경향은 어땠는지, 또 광주 전남 수험생들은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어떻게 또 잘 준비를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광주 광덕고등학교의 신희돈 진학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들이 가채점을 막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반응 어때요? 학생들의 반응은 네.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아, 반응은 네. 수능이 끝나서 홀가분하다라는 그렇겠죠. 반응하고요. 네. 이제 수시에 지원해 놓은 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채점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점수만큼 나오지 않아서 아유, 어떡해. 곤혹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지배적인데요. 네. 수시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대학별고사의 참여 여부 그리고 네. 수시 최저학력 기준의 도달 여부 네,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고 급박하게 이제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이제 많이 바빠질 시기잖아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통합형 수능이었더라고요. 네. 이게 많이 달라진 건가요? 네, 올해 수능은 네.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과 과학 공통 과목이 나뉘어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25%, 공통 과목 75%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수학 영역에서 전년도까지는 인문계열 중심의 수학 나형, 그리고 자연계열 중심의 수학 가형을 따로 시험을 받고 점수 산출도 달리 했었습니다. 아. 근데 올해는 이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생의 구분 없이 네. 그냥 같이 점수를 산출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가 과학탐구의 구분 없이 네.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로 오. 탐구 영역을 치룰 수 있게 되었고 네. 마지막으로 네.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에서도 네.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선생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에서 좀 유불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부모들 생각이 듣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올해 이게 되게 관건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실제 출제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예. 분석한 선생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네. 선택 과목은 쉬웠으나 공통 과목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요? 하고 계십니다. 네. 동일한 선택 과목을 예. 선택한 집단의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예.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아, 네. 어렵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출제자들이 염두에 두고 네. 아마 선택 과목에서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출제에 유념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는 수능이었습니다. 네, 지난 23일에 광주 진학부장협의회 그리고 진학분석팀이 광주 지역 고3 재학생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능 가채점 점수를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전년도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올해는 주요 대학들의 합격선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 거 그리고 경쟁률은 어떤지도. 지금 말씀드린 점수는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국수탐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고요. 그래요? 네. 네, 우리 지역 학생들,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관심 있어하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의 의예과의 경우는 네. 270점대 초반 정도에서 점수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250점대 정도에서 점수가 형성이 될 것 같고 광주교대는 240점에서 230점대 중반 정도에서 점수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270점대 초반 그리고 자연계열은 260점대 안팎에서 점수가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전남대학교의 경우 네. 210점에서 200점대 정도에서 컷 점수가 네.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점수들은 단순한 추정 점수이기 때문에 네,
아주 단순하게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들의 비율이 살짝 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인기 학과이고 상위권 학과인 의치 약한 수의 경쟁률이 다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하고요. 네. 또 어려운 수능이었던 만큼 끝까지 눈치 싸움이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12월 10일 금요일에 이제 수능 성적이 통보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수시 전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 네. 대학별 고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예, 논술이나 제1시문 면접의 경우는 각 대학의 기출문항을 참고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또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대학별 고사의 영상이나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의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등의 네, 서류 네. 면접 대상의 학생들은 네.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예. 숙지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상 면접 문항을 추출을 하고요. 네, 네. 그 추출된 예상 면접을 가지고 자신의 답변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네.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면 네, 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12월 30일부터 정시 모집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 정시 모집금 변화가 조금 있어서요. 정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정시 모집금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요. 네. 서울대학교가 2022학년부터 나군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변경을 하면 아. 이제 연쇄적으로 대학들이 모집군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서울대가 나군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나군에 있었던 연세대와 고려대는 또 이제 가군으로 그러겠네요. 옮겨가야 되고, 또 서강대는 가군에 있었는데 다시 또 나군으로 옮겨가야 그래요? 되고, 그런 연쇄적인 이동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학마다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는지,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네. 백분위를 반영을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의 조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이 관심 있는 대학의 점수를 찾아가는 게 사실은 학생들에게 되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네. 이 모든 것들을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한테는요, 광주광역시 진로진학지원단 프로그램팀에서 만들어낸 빛고를 올리고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학생의 성적을 집어넣으면 학생의 성적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조합들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적극적으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 진학 경험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실패할 뻔한 아이가 성공했다거나 또는 성공할 거라고 자신했는데 실패했다거나 오. 이런 좀 노하우나 이런 사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귀를 쫑긋할 것 같은데 있으시면 좀 소개를 어떠세요? 해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정적인 지원은 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 예. 안정적인 지원이 한 군데 정도가 있으면은 사실은 다른 지원은 과감해질 수 있거든요. 네. 애매하게 아슬아슬한 지원으로 뭐 3개를 다 하거나 6개를 다 한 학생들이 네. 실패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보통 안정, 적정, 상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적정으로만 이렇게 다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꽤 있어가지고요.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의외로 과감한 지원들이 이렇게 덜컥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네. 학생이나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성들이 강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주 낮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도 그렇죠. 네. 중요한 믿음이죠. 네.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경향성들이 강한데요. 네.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 학생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포인트, 네.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니 해도요, 입시 준비를 하면서 그 정보력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학교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근데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그런 정보를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뭐 입시 설명회라던가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이 서울의 학원들을 찾아가지고 정보를
없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입시 설명회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되면 네. 그 주 금요일 실채점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비대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시 일반, 의치 약한수, 네. 그리고 수도권, 호남권, 그리고 전문대 각각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양한 꼭지로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꼭 살펴봐 주시도록 하시고요. 12월 20일부터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정시 집중 상담, 1대1 정시 집중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를 이용을 해서 예. 정보가 부족하신 학부모님이나 수험생들은 네. 적극적으로 진학지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시면 광주광역시 공식 진로 진학 밴드가 있습니다. 빛골 그래요? 꿈틀이라는 밴드인데요. 네. 여기에서 많은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꼭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인기 있는 학과가 다르게 다르잖아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괜찮은 학과 있다면 추천을 해 주실까요? 우리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AI나 4차 산업과 관련한 특성화를 위해서 되게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미래자동차학과나 지능형 모빌리티학과,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학과, 미래에너지학과, 네. 그리고 정보보안학과, 이런 4차 산업 관련 학과, 그리고 에너지 관련 학과들이 상당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K 콘텐츠 인력의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K컬처 엔터테인먼트 학과 등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올해 처음 개교한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네. 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정시에서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은데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이기 때문에 정시 3회 지원에 벗어나는, 제외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지원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렇구나. 생각도 듭니다. 자, 입시 현장에서 이제 직접 수험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시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우리 아이들 소풍도 제대로 한번 못 가보고 맞습니다. 체육대회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예. 아주 힘들게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 네. 대학 입시가 여러분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다는 거, 여기에 상당한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이미 성숙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한 걸음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 걸음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동안에 힘든 여건 속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쪽 수험생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 상담 일정 잊지 말고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차근차근 또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신도훈 진학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사집 배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송 어떠셨어요? 저는 역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 나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책임은 결국은 국민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식 배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고 또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는 사망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5.18 진상 규명 끝까지 노력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일상으로 힘차게 점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쉽지가 않네요. 전국적으로 매일 4,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사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광주 전남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거의 꽉 찼고요.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걱정이 더 큽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동행을 하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마스크 잘 쓰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 일상 속에 이 생활 방역 수칙 잊지 마시고요.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누리는 일상 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앞방까지 직접 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